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 자동차 하게 되면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130여 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지금의 자동차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연료 가솔린을 넣고 공기를 넣고 안에서 불쏘시개로 집어넣으면 터지겠죠. 터지는 힘을 이용을 해서 밖에 전달하는 방식이 가솔린 자동차예요. 근데 디젤 자동차는 좀 틀립니다. 디젤 자동차는요, 일단 안에다가 공기를 압축을 시켜요. 가득 넣은 다음에 압축시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 뜨거운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 상태에서 얇게 디젤이라는 경유라는 연료를 얇게 터뜨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압축 착화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동도 심해요. 달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보게 되면은 가솔린 차는 세단이 많은데 지금 조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숙성이 있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가솔린 차인데, 디젤 차는 SUV, RV, 좀 모양이 좀 큰 것들 있죠. 이게 디젤 차인데 타면은 진동도 심하죠. 소음도 심하죠. 또 5, 6년 지나가면은 더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디젤 차예요. 이게 130년 동안에 사용돼 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전기 자동차라는 거 등장을 하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이 없어져요. 그리고 엔진에서 나온 힘을 밖에 전달하는 속도를 제어해주는 장치를 변속기라고 그러는데, 이 변속기가 굉장히 복잡한 장치예요. 그래서 엔진하고 변속기만 합쳐서 부품이 10,000개예요. 10,000개. 이 10,000개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배터리하고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장난감 많이 운전해 봤을 거예요. 장난감 어떻게 돼요?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 움직인다 그러죠. 여러분들 장난감 속에 건전지 2-3개 넣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전기차는요, 부품 수가 10,000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5,000개 내외뿐이 안 됩니다. 근데 자, 요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얘기 들어봤을 텐데, 왜 전기차로 바꿀까요? 바로 이 가솔린 차나 디젤 차는요, 이 연료를 공기하고 섞어서 불을 떼면은 배출가스가 나오죠. 배출가스에 유해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쁜 가스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직접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 또 매연, 시커멓게 나오는 것들 있죠. 치에 꽁무니에서 시커멓게 나오는 거, 그거 폐차시켜야 되거든요. 그 뒷차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냄새를 맡겠어요. 건강에 직접 좋지도 않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산화탄소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인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온난화가스의 한 종류죠. 근데 지구온난화가스의 원인 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게 전체 20%예요. 20%. 그래서 차에 대한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는 앞으로 내연기관차 쓰지 말어 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자체에는 배출가스가 없죠. 그렇죠? 배터리에 전기에너지 집어넣어서 전기에너지를 모터를 돌리고, 모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감속기라는 걸 써서 밖에 전달하는 게 지금의 자동차. 여러분 장난감 차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꽁무니에서 연기가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전기차 자체는 무공해입니다. 아무것도 배출가스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배터리에다가 전기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전기차가 있는데 이 광주시에 내가 전기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 전기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충남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에너지다. 그러면 거기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석탄화력이니까 석탄을 떼면은 연기가 많이 나오죠. 배출가스, 나쁜 가스들이요. 이게 오염시키죠. 그래서 만들어낸 전기에너지도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간접적인 오염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도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좋은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가 우리의 2.5배 땅덩어리에다가 인구 밀도 500만 뿐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97%, 거의 100%를 수력발전으로 만들어내요. 수력발전하면은 화력발전이 없으니까 무공해죠. 그래서 만든 100%의 무공해 에너지를 일반 내연기관차에 쓰면 오염원이 나오니까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환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2023년, 내후년 2025년에는 노르웨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차 전체 10대 중에서 7대에서 8대 사이가 전기차였어요. 벌써. 그래서 내후년에는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못하니까 노르웨이는 에너지도 무공해로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무공해차만 다니니까 완전히 국가가 클리닝 돼서 깨끗한 국가.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복잡하죠. 땅덩어리 좁고 그죠? 인구 밀도 5,500만. 거기다 70%는 산이에요. 30%에 사는 건데 차가 지금 2,550만 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전기차가 55만 대뿐이 안 돼요, 지금요. 근데 자, 전기 에너지도 화력 발전도 굉장히 많아요. 또 LNG 발전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근데 까다로운 만큼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 만드는 국가죠. 4대 중에 3대를 수출합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의. 하여튼 그런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이거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먹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 그 다음 차가 수소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미래에 선점을 하기 위한 우리가 먹거리도 만들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미래의 차를 구현해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친환경차, 무공해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연료전기차는 뭐냐면요.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전기차하고 틀린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기차는요.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고 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모터를 돌리는 게 전기차거든요. 근데 수소 연료전지 또는 수소차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배터리 대신 연료전지라는 소형 발전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소형 발전기에 산소를 집어넣고 수소를 집어넣어서 결합을 시키면은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서 찌꺼기는 물만 나와요. 근데 물이라는 게 무공해죠. 자, 지구상에 수소 무진장, 산소 무진장 또 결합시켜서 찌꺼기와 물만 나온다. 완전히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지구를 무공해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 궁극의 차는 수소차가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차를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 이렇게 보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이거 관심 많을 거예요. 자,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큰 그림 중에 한 가지가 자율주행.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이거 운전 굳이 해야 되나? 필요할 때 운전하고 필요 없을 때 누워서 자고 알아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없을까라고 개발한 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미래차는 어떻게 바뀌냐? 운전할 수도 있고 운전 안 할 수도 있어. 운전의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운전 기능을 차에다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1시간 운전하다가 피곤해. 나 잠을 자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딱 눌러. 그러면은 핸들이 접혀서 차 안으로 쏙 들어가고요. 밑에 있는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좌석은 뒤로 자동으로 쑥 돌아가. 그럼 뒷좌석에 앉은 사람하고 마주보고 있죠. 회의해도 되고 얘기해도 되고 먹을 거면 티타임을 갖는 거죠. 차는 혼자서 운전하고 갑니다. 이게 자율주행이야. 그래서 유인운전과 무인운전을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미래차는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무인운전하는 거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내가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겠죠. 운전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지금부터 6, 7년 정도 후에는요. 아마 레벨 4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레벨 5까지인데 레벨 4라고 해서 특수한 경우에만 사람이 개입하고 웬만한 지역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완벽하지 못한데 미국에서요 이미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한 자율주행차를 자율주행같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자동차는 어떠냐면요. 자, 스위치 누르면요 30초에서 1분 정도가 운전대를 놓고 자동으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능을 미국 같은 데서는 악용을 해가지고요. 손잡이를 사람이 잡은 것 같이 위장을 하는 장치를 팔아요. 또 이걸 차에다가 부착을 시켜놓고 스위치 눌러놓고 1분 후에 운전하는 걸로 착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전을 계속 자율주행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느냐?
휴대폰 보고 영화 보고 있고 뒤에 누워서 자고 있고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막 신고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신고가 들어오냐. 순찰차한테 지금이요 100km 이상 달리는데 차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는 신고가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워서 잡아서 봤더니 등받이를 다 뉘우고 유리 창문으로 사람이 안 보는 거야. 누워서 다 자고 있는 거야. 전체가. 자율주행 시켜놓고.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는 믿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세냐?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이 자세로 항상 자기 자신의 운전 방법만을 믿어라.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이 앞으로 나오는 걸 좀 기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6단계가 있어요. 쭉 보면은 레벨 0부터 여기 레벨 4부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 놓고 완전히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잡죠. 운전대를. 잡고 띄고 점차 띄고 여기는 더 띄고 여기는 완전히 손을 놔버렸고 여기는 없건 있건 상관없다. 점점 자율화되고 있죠. 그래서 요 레벨 4 지금 단계는요 여기입니다. 레벨 3라고 아직은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상태가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곧 레벨 4가 되면은 여러분들 운전할 때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국립광주과학관에 왔습니다. 주차하는데 여러분들 주차하고 부모님들 손잡고 들어왔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자, 주차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충전 용량이 30%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주인님 오후 내내 우리 어린 주인님하고 여기 과학관에서 구경하시는구나. 시간 여유가 많어. 얘가 스케줄을 아는 거죠. 그러면 나가가지고 충전소에 가서 무선 충전을 딱 해요. 충전하고 와가지고 주인님 끝나기 전에 위치 온 다음에 주인님한테 띵 보내. 주인님 충전 용량이 적어서 충전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후불 하세요. 10,000원. 그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 자, 오후 내내 여기서 주인님, 큰 주인님, 작은 주인님 놀고 있는데 얘는 나가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무인 우버가 돼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해. 그래서 돈을 벌고 주인님이 끝나기 전에 띵 오셔가지고 주인님 오늘 총수입 5만원, 충전비 10,000원, 순수익 40,000원입니다. 나 여기서 놀고 있는데 얘는 돈 벌고 다녀. 이게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미래의 모빌리티예요.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겪어봐야죠. 다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원리거든요. 사실 자율주행은 까막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차 주변에 200m뿐이 못 봐. 우리 사람 눈하고 비슷해요. 센서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사방 200m뿐이 못 봐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멀리 있는 거 저기 저쪽에 길에 막혀 있다, 교통체증 있다, 사고가 났다 면 우회도를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 5G 같은 걸 이용해서 멀리서 고속으로 정보를 서버에서 보내면 내 차에서 그런 외부의 정보와 200m 안의 정보를 융합을 해서 속도나 방향, 우회도로 이런 거를 주인님 대신 알아서 차를 조작하는 겁니다. 원리가. 근데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기에는 아직도 과학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애플카예요. 애플카. 만들고 있는 거. 지금부터 한 3년 후에는 이런 애플카가 나와요. 이제 휴대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바퀴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바퀴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는 차에다가 얘기를 하면요. 차하고 주인하고 말 주고받는 거예요. 야, 어디가 맛집이니? 그러면 제일 맛있게 하는 집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알아서 얘가 가요. 가서 반주도 한 잔 먹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얘기하면 얘 차가 알아서 이제는 휴대폰 얘기하는 게 차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집까지 안전하게 주차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 차가 바로 애플카예요. 레벨 4 기준으로.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보기만 해도 즐겁죠. 광주 송정역에서 여기 국립광주과학관까지 지금 택시 타고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그죠? 이거 버티포트라고 이착륙장 생기면요 5분 내려옵니다. 5분 내려와. 이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있으면은요 시범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역시 배터리 가지고 움직이는 날개를 붙여서 드론이 있죠. 유인 드론입니다.
그래서 UA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 그러죠. 그 이착륙장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버티포트라 그래요. 버티포트. 이게 이 비행기와 같이 소음도 굉장히 적고 또 영역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택시비의 10배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간이 금이죠. 10배가 문제겠습니까? 1분 늦으면 큰일 나는 것들 많죠. 이런 경우에 이거 타고 1시간 갈 걸 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옵니다. 이게 자율주행 레벨 4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레벨 4하고. 그러면 앞으로 UAM도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혼자 가는 거예요. 나만 타고 얘가 혼자 가는 거예요. 보통 5인승, 6인승짜리가 많을 겁니다. 그 기체를 만드는 국내 업체 중에 한 군데가 현대차가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양이 이런 모양의 밑에 이런 거 굉장히 이뻐요. 이런 모양 현대차에서 만드는 게. 그 모양이 각각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뉴욕 같은 데는 맨하탄이라고 빌딩이 막 70층, 80층이 굉장히 많죠. 촘촘히 꽉 있잖아요. 뉴욕은. 그럼 밑에서 위에 못 써요. 그래서 맨하탄 마천루에서는 빌딩 꼭대기에서 빌딩 꼭대기, 옥상에서 옥상으로 옮기는 이착륙장이 생깁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뉴욕의 복잡한 데의 다른 건물로 1, 2분 내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버티포트가 뉴욕에선 생깁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움직이는 거, 자율주행, 또 UAM, 또 로보빌리티라고 해서 이런 데 저 올라올 때 지금까지 자 휠체어 같은 것도 있죠. 또 사람이 못 걷는 것도 기계를 집어넣어서 기계가 보조를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로보빌리티라고 해서 바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단도 모빌리티가 올라옵니다. 또 바퀴가 나와서 고속도로는 또 쌩 달리고 그래서 차가 못 다니는 지역도 움직일 수 있는 로보빌리티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요새 그 현대차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인수한 기업에서 만드는 로봇계 스팟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스팟. 로봇 개 있죠, 개. 로봇이 움직이는 거. 그거 한 마리 두고 싶죠? 말 되게 잘 듣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8천만 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3, 4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집에다가 다양하게 개도 넣고 애완견 대신 로봇 애완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마 겪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다는 거. 이게 몇 년 있으면은 시범 모델이 3년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3년 있으면 2026년 정도에 일반 상용 짐부터 싣는 거 하고 6개월 1년 동안 검증이 되면 사람을 실어서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국가라는 거. 대한민국 배터리 잘 만들고 전기차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또 사람도 뛰어나죠. 몇십 년 동안 세계 1위의 IQ를 놓치지 않은 대한민국 가장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 대한민국을 먹거리, 미래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해서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한 번씩 겪고 자기 꿈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